금일은 D-1일 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국내,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유럽 전체적인 기상청 상황들, 전일과 달라진 상황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국내와 미국, 일본, 유럽 기상청의 상황이 지금 달라요. 국내가 맞는다라고 하면은 태풍 피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지만, 만약 유럽, 일본 기상청 정보가 맞다라고 하면 국내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D-1일 지금부터는 일본을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이 태풍의 경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요. 우선적으로 국내 기상청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기상청 정보 맨 앞에 태풍 정보가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우리 기상청 정보로는 부산 우측에 위치하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대마도 좌측과 대마도 우측이 있는데, 대마도 우측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 태풍 피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일본의 가고시마, 큐슈 지역을 때리면서 과거에 대부분이 이랬어요. 이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오면 완충작용을 했기 때문에 국내로 올라오면서 강도가, 풍속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하이선은 보시면은 대마도 우측을 향해서 눈이 동해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물론 부산과 울산 그리고 포항 태풍 영향권이 있을 수 있지만 태풍의 우측보다의 피해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한국 기상청은 예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기상청의 기상청 모델을 보시면은 여기가 대마도거든요. 9월 7일 09시 예상으로 해서, 월요일날 09시 예상으로 해서 945헥토파스칼 매우 강한 태풍으로 올라오는데, 중심 기압의 최대 풍속이라 초당 45m, 강풍 반경은 380km, 폭풍 반경 140km 도로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폭풍 반경이 부산과 울산, 포항, 강릉까지 동해 쪽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에 가장 중요한 건 대마도 우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측에 위치한다라는 거는 큐슈 지방에서 많은 부분들을 완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D-1일의 기상청의 예상 상황이고요. 중심 기압이 945헥토파스칼, 그리고 초속 45m/s, 그 강풍 반경은 380km, 폭풍 반경은 140km, 강도는 매우 강으로 국내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국내를 접근한 다음에도 강도를 강한 폭풍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한국 기상청 정보에서 중요한 거는 대마도 우측으로 폭풍의 눈이 지나고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태풍의 눈은 우리나라를 정통으로 치지 않고 우측으로 비껴나간다. 이 기상청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일본 기상청 정보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 기상청 정보는 전일과 별로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9월 6일 00시 크기는 대형 태풍이다. 그리고 강도는 매우 강한 태풍이다. 풍속에 따른 단계 및 예상 피해에서 매우 강한 태풍은 초속 44m/s부터 54m/s,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의 태풍을 매우 강한 태풍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중심 부분의 최대 풍속을 이야기를 하는데, 초속 50m 수준 매우 강한 태풍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9월 6일 12시에 매우 강한 태풍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월 7일 00시 예보를 보시면 강도는 매우 강한, 중심 기압은 125헥토파스칼, 거의 차이가 없죠. 중심 부분의 최대 풍속 초당 50m, 거의 비슷하게 9월 7일 00시까지 올라가고 있다. 9월 7일 21시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때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당 23m, 최대 순간 풍속은 초당 35m로 예상을 해요. 태풍의 눈이 스시마 섬에 좌측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시마 섬이 여기 있는데, 스시마 섬에 좌측에 위치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큐슈 지역을 비껴 나간다라는 거예요. 서해 쪽 그냥 통과를 하고 있다. 이 일본이 완충작용이 되지 않고 그대로 칠 것이다 라고 하고, 일본의 피해보다는 한국의 피해를 일본 기상청에서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거제와 부산 쪽에 태풍의 눈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자, 이거는 어슨 얼스쿨 미국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9월 6일 6시 12시 9월 6일 18시 이제 가고시마 지역에 태풍이 도달을 하죠. 속도의 세기로 보시면은 중심은 180km, 속도는
상당한 속도거든요. 9월 7일 00시 일본 지역에 태풍이 올라오는데 비껴나가고 있어요. 중요한 게 태풍의 눈의 위치인데 비껴나가고 있어요. 태풍의 우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비껴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6시 상황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시마섬 대마도가 여기 있는데요. 대마도 좌측에 위치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대마도가 좀 피해가 클 수 있죠. 이번에 우리나라의 9시 위치를 보십시오. 시속 100km 정도 수준으로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기상청에서 바라보는 거는 일본 기상청과 다를 바 없어요. 거제도와 부산 쪽이 태풍의 눈을 지난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태풍이 기존과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내일 낮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만 태풍 하이선은 거제와 부산 쪽에 태풍의 눈이 위치할 수 있다,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9호 태풍 마이삭과 비슷하게 올라간다. 경상남북도가 태풍의 눈이 들어올 수 있고, 미국 기상예보로 보면 우리나라를 일부러 강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앙으로 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즉 서울, 경기, 수도권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우리나라를 정통으로 관통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3시간 축적 비예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7일 6시경에 비구름대가 이게 올라오죠. 여기가 부산인데 18.2mm 정도. 그리고 이 여수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 쪽 33mm 상당한 양의 3시간 축적 강수량. 그 다음에 9시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이 또 26mm 적으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북 내륙 지역에 상당히 많은 양 50mm가 넘는 양이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미국 기상청 정보로 보면은 특히 지리산 쪽에 비가 집중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유럽 기상청 정보고요. 일요일 9월 6일 03시 04시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현재는 935 헥토파스칼. 여기는 지금 일본 오키나와 부근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9월 6일 21시 부근에 가고시마 쪽에 위치하죠. 그런데 이 보십시오. 전일과 다르게 가고시마 좌측에 위치하고 있어요. 서해 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해서 태풍이 발생하고, 보시면은 중국 쪽에 고기압이 약해졌어요. 우측에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이 태풍을 밀어내고 있다. 진로를 계속 보겠습니다. 즉 일본이 완충작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쭉 올라가죠. 일본 동쪽, 일본의 왼쪽 좌측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최악이에요. 최악. 9월 7일 9시 상황인데 스시마 섬의 좌측에 위치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9월 7일 12시인데 바로 거제시를 태풍의 눈이 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순간 돌풍이 상당할 수 있어요. 부산 쪽에 순간 돌풍이 상당할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을 한번 찍고요. 지금 현재는 초당 15m 9월 7일 9시 상황이고요. 9월 7일 초당 27m 정도로 상륙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태풍 풍속에 따라서 중형 태풍이다. 순간 돌풍이 10m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치기 때문에 부산의 마린시티라든지 피해가 또 올 수 있어요. 국내와 유럽 기상청, 미국 기상청, 일본 기상청 정보가 전혀 틀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쪽 보시면은 부산, 울산, 기차가 탈선하고 사람들이 날아갈 정도의 순간 돌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돌풍 피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이 고기압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측에 있는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치우치면서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유럽 기상청에서 한반도를 강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태풍 자체는 마이삭보다는 강도가 약해요. 중형 정도의 강도다. 지금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이 중형 태풍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누적 강수량으로 볼 수 있어요. 앞으로 12시간, 24시간 이렇게 하루 뒤 상황, 그 다음에 3일 뒤 상황. 지금 현재 9월 6일, 9월 9일까지 미래 3일간의 제주도의 누적 강수량은 50mm 정도 이상이 강수량이 집중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비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비가 지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에 더 스며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한 110mm 정도 수준에서 볼 수 있고, 진주시 126mm, 붉게 표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강릉시가 180mm 정도. 그러니까 동해 쪽에 상당히 많은 비가 올 수 있다. 내후의 피해는 별로 없어요. 이 유럽 기상청 정보로 보면은 경상북도, 상주 옆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런 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여기 기상 불안정으로 인한 집중호우 이러한 것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난번에 비가 상당히 온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비가 오기 때문에 지반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 피해가 뭐 창원이라든지 부산, 양산 많을 수 있어요. 특히 동쪽 지방의 비 피해가 많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요. 유럽 기상청에서 보는 바는 우리나라 전체를 관통한다. 방향으로 보면 마이삭보다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쪽에 고기압권이 지금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유럽 기상청은 이쪽 고기압이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국내 기상청 정보와 전혀 다릅니다. 미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까지 기상청 정보가 국내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양측이 손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상당한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강한 태풍일지 강한 태풍일지는 모르겠지만 마이삭보다는 약하게 될 것으로 예측도 되는데 일본을 지나오면서 그 세기가 어떻게 될지 태풍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이렇게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2의 마이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피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이 태풍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스시마섬, 대마도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마도 우측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피해가 덜할 수 있지만 좌측에 태풍이 위치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피해가 예측이 돼요. 이거는 국내를 관통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태풍은 지나고 나면 피해 없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피해가 거의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농가라든지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시장을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야채, 과일 가격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수확이 안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이것을 재배하시는 분들, 농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사가 지금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태풍 피해는 그분들의 목숨이 달려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나라 기상청도 내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대충 이야기할 수 없죠. 그리고 대충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많이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고요. 기상예보에 대한 정보가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지나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기상청의 문제일 수 있어요. 신체적인 피해와 그런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다. 지금 세계는 이러한 기상예보 시스템들 점점 발달해 가지고 이게 AI,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이것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머리로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 유튜브를 방송하는 구글은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이러한 기상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인공위성을 활용하고 AI, 인공지능의 발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에게 기상 정보가 상당한 도움을 될 수 있거든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정보들이 알려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상청이 보다 더 긴장을 해야죠. 열심히 더 일을 하고 잘못된 상황이 국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내일 D-Day에서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차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반복돼요.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게임 눈으로 세상